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공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2021년 서울시 7급 기출 분석을 하는데 여기 사례를 적어 두었습니다. 순서는 이 자료구조 DB를 하였고 이제 소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구조 첫 시간 하면서 이 관계되는 거 다 이야기하였으니까 미리 단계적으로 듣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2021년도 서울 7급 20명 선발 예정이 있는데 합격 예측점을 제가 86점으로 하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제가 높게 측정하였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제가 이제 사례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 소공도 평균이 90점, 데이터베이스도 90점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7급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면 이런 점수가 나왔겠느냐 할 정도였습니다. 분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풀이는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냥 문제 특징만 분석하고 공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1번은 형상관리 나왔습니다.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형상관리에서 그 식별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건데 좀 찾기가 쉽게 출제되어서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컴포넌트 기반 베이스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립하는 방식이죠. 근데 거기 하나 읽어보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에자일 프로세스 개발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순차 시퀀서, 순차 UML에서 순차 다이어그램. 이 순차 다이어그램은 이 유스 케이스를 구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 모듈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설계인데 모듈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모듈은 이 복잡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걸 줄이는 것이죠. 근데 높인다 말도 안 되게 적어서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시험에서 상향식 테스트하고 하향식 테스트에 뭐가 있는 거죠? 시험에서 드라이브하고 뭐가 있죠? 스톱이 있죠. 이 스톱은 하향식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제 배포했을 때 버그를 제거한다. 이 버그는 뭐죠? 버그는 나방. 그 역사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 이 버그는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그 제거는 오류를 제거하는 거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 버그 제거라는 용어가 왜 나왔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거 애니악. 그 애니악이 하도 커갖고 이게 애니악 컴퓨터예요. 애니악 컴퓨터가 하도 커갖고 얘는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 배선을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애니악을 작동시킬 때 오류가 자꾸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앞만 분석해봐도 오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오류가 나나 이거죠, 애니악이. 그래서 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 전선이 막 연결되어 있겠죠. 여기 나방이 주고가 있었어요. 나방이 죽어갖고 여기 걸쳐져 있은 거죠. 이 나방을 드러내니까 오류가 없어지더라. 여기서 유래된 게 이 버그라는 용어죠. 그래서 읽어보면 답 찾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7번은 그 요구 분석, 요구사항 타당성인데, 이거 이제 틀린 사람이 있어갖고 이걸 이의 신청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의 신청하라 그러니까 카페에서 나는 맞았는데 쌤 이의 신청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의 신청은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항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품질 관련 이런 데서 우리가 이 명확성 그리고 일관성 여기서 놓은 게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책마다 글씨는 조금씩 다르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최적, 잘 읽어보고 최적의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명확성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 명확한 거는 이게 따지고 보면은 뭐 모호성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애매모호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거고, 일관성이라는 거는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관성 그러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모순.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전화번호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1, 2, 3으로 들어있고 여기는 4, 5, 6으로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동일한 전화번호가.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는 검증하고 이거는 추적되는 거니까 그 내용 읽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틀린 사람이 일관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설명에 말이죠. 사용자 요구를 에러가 없어야 된다. 에러가 없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러, 오류를 말하는 거죠. 에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모순이라는 것은,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모순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모순이라고 하지, 모순도 일종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오류가 될 수 있겠죠. 에러가 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이 모순 덩어리야.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 모순 덩어리라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답 찍을 때 이걸 못 찍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해서 답은 이게 답이 옳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이 틀린 사람, 이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 분석한 것처럼 이 모순 덩어리는 거는 에러하고 똑같아 해서 이걸 답을 하지 않고 다른 걸 이렇게 하나 할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이거. 그러면 좀 틀린 사람은 억울한 심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억울한 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결합도에서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자료 결합도에서 가장 좋은 게 자료 결합도죠. 예를 들어 내공 예제 쓰자 뭐 이렇게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먼의 소프트 리먼. 이거는 옛날에는 잘 안 나오는데 뭐 소프트웨어는 항상 진화한다. 이거 오래전 30년 40년 전에는 상당히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 자꾸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복잡도는 증가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복잡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계산 문제인데, 전통적으로 나오는 거, 이 프로젝트 총 비용, 인월,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있죠.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계산 문제 풀다가 보면 틀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보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실수는, 조금만 생각하면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나선형 모델 나왔습니다. 나선형 모델은 반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면서 개발되는 거죠. 근데 얘는 반복을 한 번 한다. 뭐 읽어보면 답 나오는 거고. 12번은 스크럼, 이 스크럼에서 나왔는데, 스크럼에서 백로그 우리가 하였어요. 백로그. 이 백로그는 뭐죠? 회사 같은 데서 나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그 백로그하고 연관되는 게 그 SRS,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은 13번은 그 UML에서 상속 관계, 일반화 관계. 그 일반화 관계는 뭐 이렇게 그리죠. 이걸로. 그리고 이제 놓은 게 연관관계 나왔습니다. 연관관계.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는 이 합성과 뭐가 있는 거죠? 합성과 집합으로 구분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원식 코드, 그래서 이 합성은 동시에 소멸되는 거고 집합은 생명주의가 불일치하는 거 잘 알죠. 그럴 때 이제 합성은 진한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집합은 속이 빈 다이아몬드로 그리는 거, 이런 거 시험이 출제되는데, 이거는 그림에서 이거는 그림에서 이 그림은 없고 이걸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뭐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서울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요즘 서울시 문제가 가장 옳은 것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옳은 것은 그 작년도 시험 문제도 항상 요새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대충 적어놓고 이것도 대충 적어놓고 어느 게 가장 옳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사지선다형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다 두리뭉실하게 사실 문제 분석해보면 그런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은 출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가장 옳은 것은 그러면 문제 푸는 사람이 그 출제자 마음은 어떻게 가장 옳은 게 이게 가장 옳은지 저게 가장 옳은지 알게 뭐라. 근데 이렇게 출제하는 것을 그 이 공무원 관리하는 데서 그 사람한테 그 출제하라고 의뢰하는 거는 그 공무원 그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 무슨 가장 옳은 것은 뭐 어떤 뭐 인문사회에서 뭐 어떤 현상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학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실제로 이거는 다 공부는 하여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ISO 이게 저쪽 7번하고 비슷한 거 9126 품질 특성이 있죠. 이거 6가지 책에 그대로 다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책에 그대로 있는데 이 내용의 그 신뢰성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신뢰성. 그 신뢰성하고 연관되는 결함 수용. 어떤 결함이 있다는 거는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함 수용성이 신뢰성하고 연관을 가지는데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 문제를 공부는 했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호율성, 이식성, 유지보수성에 따른 그 부품질 특성을 정확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사실은. 그래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았네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잘 공부 안 하니까요. 어떻게 다 이걸 다 암기를 할까요? 생각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15번은 CMMI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CMMI 5단계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나와서 아무도 안 틀렸을 것이고 그냥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물어봤으니까요. 그 다음 문제가 정적 분석. 이거는 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정적 분석이 있고 뭐가 있죠? 동적 분석이 있죠. 원시 코드 보고 하는 게 정적 분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안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GO4의 그 디자인 패턴 나왔어요. 디자인 패턴에서 팩토리 패턴, 적응자 패턴, 상태 패턴, 그 전략 패턴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에서 이 전략 패턴, 스트레티지 이게 틀리게 설명되는데 이 전략 패턴은 이렇게 해야 알고리즘 뭡니까? 교체에 유용하다. 근데 여기 설명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새로운 기능 추가라는 거, 추가. 우리가 디자인 패턴에서 어떤 동적 확장하는 게 추가하는 거는 뭐죠? 데코레이터 패턴, 데코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말장난으로 놓은 거. 이거는 거의 맞췄을 것으로 봅니다. 많이 설명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18번인데, 이거는 이제 표준 그거, 이거 많은 사람이 틀렸을 수 있다고. 이 표준에서, 물론 책에는 있습니다. 이거는 ISO 12207이면. 그럼 ISO 1207은 무엇에 대한 표준일까요? 암기 안 했죠? 이거 생명주기예요. 생명주기. 생명주기. 응? 여기 있습니다. SDLC에 대한 표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품질 보정 모델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는 표준도 다는 못해도 몇 가지 중요한 거, 저 ISO 9126 몇 가지 이런 건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다는 안 틀리겠지만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단순 암기잖아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19번은 아키텍처 나왔습니다. 아키텍처에서 그 뭐 계층형, 뭐 저장소, MVC 이런 거 하는데 파이프 필터 이거 나왔습니다. 파이프 틀린 걸로 필터. 파이프 필터는
뭐 이렇게 그림이 있듯이 뭐 파이프가 있고 필터 이렇게 대표적인 게 그 컴파일러 이런 프로그램이 파이프 필터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부 틀리지만 거의 맞췄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니까 책에 다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 마지막 20번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다중도. 이건 뭐 틀린 사람 없겠죠. 뭐 1,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분석하였는데,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거 틀릴 수 있다. 이거 표준. 이건 달달달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틀리지 않은 거는 통상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내용이 출제되었을 뿐 이상한 거 하나 찍어내면 다 못 외우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부했지만 이거는 그 품질 요소 6가지 세부 사항까지 부품질 특성까지 다 다뤄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요거 뭐 이런 거라든지 무조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제 내용 보면 상당히 평이하게 한 90점 이렇게 봤는데 큰 지장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는 7급 시험에서 한 90점 정도는 받아야 어떻게 될까요? 합격 경쟁력이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공 분석 마치고